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고 마침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어제 들어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그리고 나오면서 했던 그것과 조사 과정의 그것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사건의 어떤 숨어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의 여론은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의 이 사건은 지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은 적폐청산이냐 뭐라고 지금 일종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매스컴을 보면요, 거의가 다 이 이명박 대통령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의 방향은 이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이제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누구죠? 전직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한 5년간 수호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5년간의 헌법을 수호했던 그 대통령 직책을 수행했던 그 기간 중에 상당히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었고, 또 일종의 지워져야 될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말았어야 될 대통령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지지도로 그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 투표 행위. 2007년도 그 대선 그 투표 행위는 국민들이 뭘 잘 모르고 이명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체를 잘 모르고 잘못 선택했던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지금 검찰이 그 수사의 그 방향이 사실상 범죄자 이명박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성공한다면은 뭘 잘 모르고 국민들이 잘못 뽑았던 대통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참 대단히 수치스러운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참 후진국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검찰에 많은 대통령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얘기죠. 사실은 헌법의 일부를 상당히 지워 나가야 된다. 수치스러운 헌법의 한 역사를 이렇게 지워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들어갈 때는 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들어가가지고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가 별로 없었지요. 아주 간단한 말 몇 마디만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소동을 부려서 얘기했고, 또 조사 시작하기 전에 검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같은 경우에 묵묵무답 대답을 안 한다든지 뭐 등등 묵비권 등등을 많이 해서 행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황하게 자기의 주장을 쭉 거침없이 이렇게 서술해 나갔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거 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봤는데 그냥 뭐 상당히 담담한 표정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돌아서서 검사들에게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수고했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봐가지고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어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난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지금 몇이죠? 79세입니까? 얼마입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굉장히 나이가 많죠? 70. 이 나이 70 어떻든 후반에 이 한 노인과 70 후반의 이 노인과 젊은 검사 어제 40대 뭐 4, 50대가 되겠죠. 이 젊은 검사와 한 2, 30년 차이가 나는, 그죠? 젊은 검사가 독대를 마주 앉아서 서로 시비를 가르는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이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이 얘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얘기를 술술술술 얘기하는 게 뭘까요? 난 이렇게 봅니다. 젊은 검사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죠? 주류 여론을 형성해가는 이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100% 반영하는 그 방향으로 반영하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이 존재를 범죄자로 몰아야 한다라는 그 여론을 흐름에 충실한 검사들이 이 여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에 의한 함정에 빠뜨리기, 다시 말해서 죄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질문을 하지만 그 얘기는 은연중으로 당신이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라라는 요구죠.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이걸 가르침으로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70, 80이 다 돼가는 이 노인이 우리 주류 여론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자는 악마죠. 그죠? 악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한 계층에서 바라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뭡니까? 사회적 경험과 지식이 많은 어떤 한 존재입니다. 그죠? 자, 이 존재가 이 가르침을 요구하는 검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죠? 가르침을 내리는 형식 같았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질문에 술술술술 대답했다라는 그거 자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들이 이러니까 당신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범죄적인 사실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해설하는 형식으로 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장시간의 검사, 다시 말해서 검사와 이명박 대통령 간의 어떤 법적인 실랭이는 그렇게 진행된 형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죠? 참 재밌죠?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 이명박 대통령이 검사들에게 했던 얘기의 요지가 뭘까요? 난 이렇게 봅니다. 검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인 오너였고 지인인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이 문제에 너무나 영향력이 크다. 마치 주인과 같은 오너와 같은 그만큼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다스라는 회사에서 나타났었다. 다스의 이명박 대통령의 그 실질적인 역량이 반영된 것은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 영향력. 왜 오너가 아니면서 다스에 이만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설명했던 건 그걸 겁니다. 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이유는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이 얘기의 어제 조사 과정의 요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요지라 어제 조사와 검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그 논쟁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현실에서는 분명히 오너가 아니면은 이렇게 다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제의 모습인데, 따라서 당신이 분명히 다스에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다. 따라서 당신은 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다 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 다스 이 운영과 거기에 부연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생긴 그 범죄적인 상황이 당신 때문이고 당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범죄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검사들과 주류 여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몰아가고 있는 이 여론의 방향이 그 방향인데, 그 방향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일어나게끔 상황이 그렇게 상황된 것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면서도 일종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죠? 왜? 가르침이 되려면은 이 지식인,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논리적이고 사리에 밝은 이 검사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설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계속 검사들의 얘기에서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그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면은 묵비권도 했을 거고 등등 회피 전략을 했겠죠. 그런데 어제 얘기가 들리는 바로는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논리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전개했다라는 얘기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검사를, 최고의 검사들이, 엘리트들이 모여있던 이 검사들에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80이 다 된 노인과 40대의 검사들과의 가르침과 배움, 검사들이 이명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이명박은 검사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올바른 것, 이 발을 정자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서로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바로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자의 얘기인 것 같더라. 어제 그 상황이
그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쭉 보니까 과연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는데 이 문제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주류 언론들이 현재 상황을 이끌어간 주류 여론 조성층들이 그리고 또 이명박을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 주체들이 현재 이 다하서 사건,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이 많은 나쁜 그 사회에 미쳤던 그 영향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어떤 실질적인 연계사슬을 지금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 본인이 봤을 때에 과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의 요지는 그 연계고리가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연계고리가 없는데 어떤 이런 주인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라는 얘기의 설명. 이 부분이 모순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연계고리를 못 찾아내면은 이 주류 여론들이 지금 몰아가 있는 여론몰이, 다시 말해서 이명박은 나쁜 놈이다 라는 이 얘기가 실패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패하면은 다시 검찰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주장이 옳아야 되니까. 옳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만약에 이 연계고리를 연결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연계고리를 만들어야 되죠. 현재 주류 여론조사의 그 의도를 보자면은. 그런데 과연 그 연계고리가 성공할까 하는 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만약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류 여론 정도는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자기의 그 연계고리를. 그러면은 연계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다서의 현상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 사건을 요약해서 다서 사건이라고 합시다. 다서 사건이요. 이게 왜냐하면은 연계고리를 만들어 놔야 이명박 대통령 사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이 연계고리가 아직 확실하게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이게 연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서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현재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은 이 다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아마 설명을 해설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 요지가 대충 뭘까? 난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다서라든지 이 이명박 일가, 이 이명박 이상은 누구죠? 그 형제, 그 형님들 등등 해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호화호식을 했다 이때까지. 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현대가에 들어가가지고 그 현대가와 연계됐다라는 그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스라는 회사를 차릴 수도 있었고, 그 다스라고 그러는 큰 기업을 소유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영광을 누렸다라는 얘기죠. 이명박 일가가 현대그룹 때문에. 그런 현재 말 맞다나
포항의 일개 별 볼 일 없던 필부의 그 후손이 지금과 같은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는 가문이 되었고, 그죠? 다스라오르는 거대한 어떤 재물의 원천, 마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이런 이 강물 같은 이런 이 작은 샘물이 이렇게 강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다스라오르는 있던 돈의 원천, 엄청난 돈,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죠? 이명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 이명박 가문이 출세를 하고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이 현상이 이명박이라는 존재 때문에 된 것인데, 과연 이 이명박이라는 이 존재가 이 미치는 그 다스라든지 여기 자기 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꼭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까요? 예? 연결고리가 없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 구조상. 현대건설에 들어가지고 현대가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고, 또 현대건설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 그 결과가 다스라는 이 회사를 설립하는 상황까지 그 형제간에게 그 영향력이 그림자가 미쳐져 가지고 다스라는 이 회사가 탄생하는 그 과정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이 과정, 이 자체, 이것마저도 전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이잖아요. 그죠? 영향력. 하물며 또 이 현대건설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 미쳤던 그 영향력이 다스를 만드는 데까지 발전했다면은 이 사람이 여기 그치지 않고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이 영향력은 현대의 영향력보다 더 크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또 다수의 어떤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잘 나갔어요. 근데 이것과 이거의 관계를 그렇게 쇠사슬로 어떤 인계 어떤 쇠사슬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 잡아내도 충분하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지금 이것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이 반대 세력들은. 왜 다스라 오르고 이명박 가문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 팽짝을 했느냐라는 얘기죠. 예? 이것을 잡아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연계고리를 과연 잡아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연계고리가 없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구조의 모습입니다. 왜? 쉽게 해서 가장 얘기해줘. 대통령 중심이지요. (51%만) 하면 모든 것,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석권합니다. 49%는 외면되고 다시 재기를 바라면서 와신 상담, 칼을 갈면서 기다리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당선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허용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허용했던 그것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예?
그 잘잘못을 철저하게 파헤쳐 가지고 이것을 반격 때려잡는 정치 행사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정치 행사. 반대파 때려잡는 정치 행사. 그죠? 강동 수양산 그림자가 강동 어디요? 80리를 비친다 그럽니까? 70리를 비친다 그럽니까? 그죠? 우리 사회는 그거잖아요. 거대한 인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비치잖아요. 이거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사고 방식은 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여러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이 주류들의 생각도 대통령 중심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잡고 두드려 다 장악하고 다 잡고 권력만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향력 아래서 피해를 보고 어떤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두드려 잡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얻어맞았으니까 분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가 이런 모순을 다스의 현상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 현상과 같은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헌법 개정. 이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면서 뭘 주장합니까? 또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합니다.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8년을 해먹겠다는 얘기죠. 지금과 이명박 현상과 다스 현상이 그것보다 더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더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명박 현상을 예를 든다면은 지금 지금 만약에 연계고리를 정확하게 밝혀낸다면은 말 맞따라 이명박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밝혀내지 못한다면은 이 현상은 우리 사회 구조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구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대통령 중심제의 사고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권력 분산을 안 하죠? 권력 분산이라고 그러면 원래 이것도 대통령 중심제 사고방식에서 저거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권력 분산을 한다고 그랬으면 대통령 중심제를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만 나눠 놓으면은 그 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안 돌아간다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흔히 얘기해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얘기하는 거 내각 책임제를 의원 내각 책임제라고 그러다. 의원 내각 책임제라고 그거 말 바꾸자는 얘기를 내가 본인이 했습니다만은 정당 내각 책임제죠. 각 정당 작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해서 이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국민의 지지입니다. 이 지지라는 얘기죠. 굉장히 개방적인 시스템입니다. 언제든 간에 국민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 그 투표와 총선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정치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한쪽에 어떤 정치 세력이 치우치질 않는다는 얘기. 51%의 패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30%의 패자 그러면은 20% 다른 데서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51%를 만들려면은 21%를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가져와야 되면 타협과 개방이 절대적입니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 이명박 다섯 현상, 이명박 대통령 현상이라고 그러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대통령 중심제, 산임, 연임제 뭐 등등 들고 나옵니다. 정권 한 잡아가지고 한 8년, 10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망상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죠. 지금 이 모순에서 모순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지금 이거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어떠하든 간에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검찰에 갔다 왔고 검찰은 차후에 이명박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죠. 이거는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요건은 뭡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안 하는가 얘기죠. 그죠? 이 문부일 검찰총장의 결심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청구를 안 한다면은 이제 모든 것이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이 저거하겠습니다만은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세세시를 말하면 격동을 일으키겠죠. 근데 그 격동을 일으킨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구속을 해가지고 강제 신문에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치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반격의 여유를 주지 않는 신문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으로서 거의 범죄 사실을 잡아낸다라는 얘기죠. 자, 목표가 그겁니다. 목표가 그 목표예요. 이건 굉장히 어떤 저것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혹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릅니다. 구속영장 신청하더라도 거의 지지자가 없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구속영장 청구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2007년 국민들이 선택했던 이 결과를 뒤집어 엎는 것이고 검찰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범죄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존재하는 한 대통령이라는 존재, 이명박의 존재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검찰의 결단입니다. 그죠? 구속영장은. 그 결단이 되죠. 그 결단이 되면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파장을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속영장이 과연 법원에서 통과될 건가? 통과된다면 일단은 검찰로서는 성공하는 거죠. 만약에 법원에서 그것이 부정된다면은, 거부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단순히 무능할까요? 무능한 검찰? 지금 현재 여론주도청은 당신이 무능한 검찰로 몰아가겠지요. 그지요? 예? 왜? 자기들 입에 구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법부의 그 판단을 격렬하게 성토할 테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없고 뭐 검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순순히 이 여론주도청은 지금 주류 여론주도청은 절대로 용납 안 할 겁니다. 그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면서 오늘 얘기는 대충 이런 모순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저거 하니까 말이죠. 결론은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결론은 내가 항상 이렇게 이 청원당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이 노원천하에서는 그죠? 이걸 다루죠. 역학, 그죠? 요 이명박 대통령의 이 사주입니다. 이게 이명박 씨의 이 사주인데, 나는 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의 존재는, 이 사람의 사주에는 세금자가 많아요. 세금자가 많기 때문에 요게 재가 하나 있단 말이죠. 재물. 낳는 년, 월, 일로 보자면은 이 사람 사주에는 재물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차명으로 세상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해서 차명으로 그렇게 돈을 숨긴다든지 그러는 교활한 기운도 없다라는 얘기야. 그 교활한 기운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관이 왕성한 사람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세상을 꾸미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그러는 기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기 이 자자가 임수가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논할 때, 투명하게서 논할 때 이것은 식신으로 봐요. 식신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세금자가 왕하고 식신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그런 류의 사람이다. 대부분 직장인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이죠. 유능한 관료, 예? 뭐 어떻든 그 전문 경영인, 예? 이 기운이 이게 합격이면은 기술자, 뭐 요리사, 뭐 이런 게 됩니다. 식신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재라는 게요, 작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돈이 이렇게 재벌과 같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재용 씨 사주 같은 걸 보면은 또 이건희 씨라든지 등등 사주를 보면은 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이 재가 많은 게 있어요. 거기서 식신이 강해요. 그쪽에 이 사주도 보면 재물이 많은 게 아니고 식신이 강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얼묘, 인묘 여기에 쟁재가 일어나죠. 올 봄문에 쟁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현재 진자운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현재 무술년에 이 무술년 이 흐름이 이 사주 이 자체에서는 올해 유일하게 좋은 호운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방화지, 예? 그죠? 여름으로 흘러가면은 그리고 또 어제 조사를 받았죠. 을사, 병호, 오늘 병호일이거든요. 이 불화자 운이 좋습니다. 좋은 운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조사받았는 게 굉장히 잘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풀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추명학상 풀이를 하자면은 그리고 또 앞으로 여름 진사 오미 이렇게 나가죠. 병정 기미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운 흐름이 좋아요. 다시 말해서 감옥을 간다든지 뭐 등등 구속된다든지 이런 쪽의 흐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은 전부 다 감옥 가고 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만이 작년부터 쭉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감옥을 가고 그럴 만큼의 어떤 그런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였죠.
지금도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지금 있는 거로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아요. 나는 항상 이 사람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일관되고 그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틀렸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승복을 하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본인은 이명박이라는 사람과 그것도 뭐 상관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것도 아닙니다. 다 때려 죽여야 된다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순을 우리 사회는 아무런 모순이 없는데, 문제가 이명박이라고 그러는 이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런 악행을 100억대의 뇌물수수 사건을 만드는 이 악인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상은.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고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이명박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볼만 하죠. 지켜볼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단죄하고 철퇴를 내리려고 하는 주류 세력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이 정치인을 같은 의사라고 표현하죠. 작은 의사는 뭡니까? 의원은 뭡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게 의원이죠. 나라를 치료하는 게 뭡니까? 정치인이잖아요. 사회 개혁가잖아요. 사회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개혁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은, 그 의지의 한 일환으로서 이명박 사건을 다룬다면은 사회 현상을 바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희 오늘 주장은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42분 가까이 흘렀는데,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